이 당사자분들 심정을 기준으로 하면 뭐 이게 뭐 어떤 형태로 이게 뭐냐면 위로가 될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인 거고 뭐 자존심도 되게 많이 상하셨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태까지 기존에 누리시던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거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이 상황에서 일단은 뭐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도대체 그럼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 라고 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이 어디서 발견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절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보다 다 뭐 삭감되고 그 다음에 다니시던 직장에서 못 가고 집에서 대기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기한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이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이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우실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말 좀 냉정히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을 좀 일단 다 놓으시고 제로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0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에 갖고 있는 거에서 100으로 놓고 까지는 걸로 따지시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다 라고서 따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압박 이런 말이 계속 가는데 그 압박이라는 게 뭔지를 잘 따져보시면 다 이 100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만큼 까지고 결국에 가면 넌 제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 진짜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압박을 못 이겨서 그 해고가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사직서에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회사는. 뭐 교육도 사실은 다 그런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거고 뭐 임금 삭감, 뭐 재택 대기 등등 하는 게 다 원래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강력한 압박 수단을 들고 나온다.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럼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저쪽이 갑이라고들 다들 생각하실 텐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또 갑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간파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회사가 추진하는 게 뭐예요? 희망퇴직이죠. 희망퇴직 1년치. 사실은 이거 좀 되게 상당히 진보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인가요? 4개월치에서 1년치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희망퇴직 이후 희망퇴직을 지금 29일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놓고 안 되면 뭐 지금도 뭐 일단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에 본인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 명단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명단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직을 권고하겠다는 거죠. 사직? 권고. 이게 뭐 권고사직이죠. 우리가 말하는 권고사직. 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인사조치. 대기 발령. 재택대기. 시키고 안 되면
뭐 회사가 공언하는 건 뭐 휴직 또는 뭐냐면 정리해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가서 회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해고 자르고 싶은 겁니다. 자르고 싶은 건데 왜 그러면 당장 하면 되지. 당장 하면 되지. 이런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이렇게 당연히 해고될 수 있습니다를 왜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를 하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관계해고나 정리해고인데 여러분이 지금 징계를 받으셨어요? 회사가 뭐 어떤 뭐 실적이 나쁜 거, 뭐 근무 태도가 나쁜 거, 뭐 등등등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그냥 기준을 제시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 대상가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고라고 하는 건 정리해고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상 긴박한 이유, 그 다음에 선정의 합리성, 세 번째 해고 필요, 네 번째가 이제 노조와 협의 51점 이런 건데 이거를 다 지켜야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해고의 정의는 이렇게 징계해고 아니면 정리해고 아니면 강제로 여러분들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징계해고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여러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있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죠.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는 제껴두고 얘를 해야 되는데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고 회사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건 회사 얘기예요.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지금 회사가 공시된 적이 있습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한라가 지금 뭐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뭐 법정관리에 처해져 있다. 임금 체불을 몇 달 동안 해서 더 이상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얘기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물어보세요. 정말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냐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있다고 얘기할 텐데 아마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그 해당 여러분 회사에 그 주식 관리하는 분 있죠? 예. 이분들이 뭡니까? 사실은 회사 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해주는 사람들이죠. 회사의 주인이 뭐 물론 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주자본주의에서는 누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주잖아요, 주주. 그럼 주주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걸어서 이 회사의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주주라고 얘기해 보시고 회사의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까? 물어보시면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럼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발표하면 공식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생겨서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 시장에서 한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은 기업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위기설이 돌겠습니까? 위기설이 돌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저거 할 때 기자한테 저희가 이제 소스를 흘렸고 그 기자가 회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대적인 인력 조정을 하신다는데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아닙니다. 회사는 정상입니다. 다만 뭐 상례적인 그러는 구조조정 과정이 있는 것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는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 정리해보는 뻥이죠. 만약 있다 손 치더라도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뭐 몇 세 이상 이런 거는 합리적입니까? 네? 그거는 왜 제시가 가능해요? 희망퇴직이니까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놓겠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들어도 뭐냐면 퇴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해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가 이거는 정리해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화를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기존의 뭐 인사고과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뭐 직급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갖고 점수를 쫙 만들어갖고 여러분 회사에 만약에 1000명의 직원이 있으면 그 중에 만약에 정리해고를 100명을 하고 싶으면 1등부터 1000등까지 그 숫자 그대로 다 적용을 해서 쫙 나열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저 밑에서 100명만 딱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은 뭐고 이 사람은 뭐고 이렇게 걸러내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다 불법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100등 안에 들어버리면 그건 하실 얘기가 없는 거죠. 왜? 정말로 경영상이 긴박한 이유가 있었고 선정의 합리성 있고 해고 의견 다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다 확인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당함이 있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법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수용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자기적으로 해놨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절차와 내용이 다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고 그래서 이걸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부당해고로. 그러면 회사가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해고할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선정성의 합리성 아까 말했죠. 이거는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사의 전체를 다 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진호위원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공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어쨌든 다 검수를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 체크합니다. 그래갖고 진짜로 맞았다 그러면은 정리해고가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사망감유가 있었고 거기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거의 경영상이 긴박한 이유잖아요. 워크아웃 정도는 경영상이 긴박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까뮤가 한 100명쯤 돼요. 그 중에 한 4,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발표해가지고 해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소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 한 3분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진짜 이제 진호위원들이 이렇게 3분이 앉아있어요. 위원들이 3명이 앉아가지고 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랑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이유를 다 갖고 와라 라고 해갖고 순서대로 회사가 100등까지 나열한 걸 갔더니 그러면 거기서 4명을 깔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0등? 저 맨 꼴찌에 100등, 99등, 98등, 97등까지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명단 안에. 근데 이 사람들 여기 박혀있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 구제가 됐다는 거죠. 그거는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대상자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확인해보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회사는 정리해고 절차를 뭐냐면 협박용으로 쓰고 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나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회사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싶은 것보다 해고예요. 해고. 자르고 싶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지금 자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아까 이런저런 이유를 놓는 거죠. 희망퇴직. 맨 처음에 실시하는 게 희망퇴직인데 지금 희망퇴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뭘 주고 1년치 급여라고 하는 여러분한테 뭔가를 내고 야 여기 이거 줄 테니까 너 나랑 동의해서 내가 해고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있어서의 종료를 본인이 스스로 사인을 해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 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사가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고를 수 있죠. 저 사람이 희망해도 넌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쌍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의 합의. 여러분들한테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달리 말하면 뭡니까? 쌍방의 합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합의를 안 하면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직으로 와요. 사직을 공고합니다. 이것도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쌍방의 합의죠. 예, 쌍방의 합의예요. 그럼 여기서는 인사조치는 이거는 뭡니까?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회사의 고유 권한이니까. 이거는 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사권을 아무리 쓰고 뭐 해도 해고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법적 논리에 있어서의 근간적인 기본 축입니다. 이걸 설명해드린 이유는 회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이런 수단을 쓰지만 결국엔 해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불리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거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버티는 거.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거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거를 계속 밝히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뭘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던져준 1년치가 있죠, 1년치. 자,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1년치. 중간에 이런 조치가 들어가면 1년치는 날아가는 거다. 그래서 고민하는 지점이 이 1년치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지금 이제 포인트를 맞추게끔 회사는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고민이 가 계실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법적인 내용은 이렇고, 자,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돼? 관계. 어떤 관계냐면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와 개인과 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이 해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로기준법이에요. 자, 노동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적 노사관계, 개별적 고용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집단적 관계 있습니다. 개별적 관계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고, 집단적인 건 노조법이죠. 노조법. 자,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사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럼 그 중간에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 때 해당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거나. 노동조합이 지금 있죠, 한라는. 그죠? 그럼 한라의 노조와 회사의 관계가 있죠. 이거를 관할하는 법은 노조법인데, 해고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노조와의 관계입니까? 노조와 회사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저 개인과 회사의 관계입니까? 개인과 회사의 관계예요. 고용에 대한 부분은 개인과 회사의 관계예요. 왜?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을 노조와 체결하셨습니까? 노조가 여러분의 근로계약을 대행해 주셨나요?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회사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회사와 여러분과의 고용관계, 그 다음에 뭐 임금에 대한 관계,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관계들, 기본적인 관계들이 다 회사하고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을 당했고 내가 조합원이니까 노조가 나서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관계, 그러니까 이 회사와 나와의 이 접점의 관계에 내가 직접 서는 게 좀 두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여태까지 나는 그냥 회사하고 일만 잘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에 나서서 저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뭔가 이 고통이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냐. 누군가 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노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에 좀 찬물을 확 견지고 뭐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완전히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정확히 냉정하게 그거를 직접 대면하셔야 될 분들은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고 여러분 삶의 문제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차 하나를 사도 집 하나를 사고 뭐 아니면 물건 하나를 사도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본인이라고 본인. 그 하물며 이 직장에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에 대한 고용의 문제를 법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 말하면 야 법이 진짜 허술하다. 뭐 이게 법이냐. 도대체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법이 뭐가 소용이 있는데 희망퇴직, 공고사직, 인사조치부 이게 도대체 나랑 법이랑 무슨 상관이겠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따져보면 이 법은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가 있다고. 회사가 해고를 못해요. 한번 계약을 맺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하고 한번 계약을 맺으면 징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계약이 어딨어요 이게. 내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해고를 못해요. 어떤 때? 여러분이 문제의 당사자로 직접 이 문제 앞에 나섰을 때. 그리고 내가 이 법에 내가 잠자지 않고 내가 깨어서 이 법을 나한테 해당이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버티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회사는 여러분을 해고를 못한다. 노조법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서기가 좀 내가 좀 싫으니까 노조가 대신 나서서 뭔가 집단 행동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러려고 있는 게 노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건 다 뭐다 그렇게 되면 불법이에요. 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이런 해고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용도 뭐 일부분이 있어요. 단협의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서로가 쌍방이 합의했을 때 지켜지는 거고 주로 근로조건, 임금, 복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단협 이거를 노조가 대게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이 싸우는 것보단 집단으로 모여서 요구를 하고 쟁취해내고 하는 관계가 서로 공평하고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복지, 임금, 근로조건인데 여기에 사실 고용관계, 그러니까 개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고용관계 해고 문제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설사 여러분의 해고가 지금 회사 해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그러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을 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해고라는 행위는 할 수 있죠. 너 나오지 마! 이러면 해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해고를 당했다는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서울지방노동청에 가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나 불법으로 해고당했습니다라고 넣고 거기에서 불법 해고가 인정이 되면 내가 복직이 되는 거죠. 해고라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얘네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행위라고 법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할 때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안 해요. 점검하고 하죠. 그리고 이미 회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고라고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희망퇴직도 얘기하고 권고사직도 얘기하고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해고하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또 뭐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집단적 노사관계 안에서는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의를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단체 행동을 하거나 등등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건 불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룹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만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파업을 유도한 적 있죠? 네. 생산직 노조에 파업을 유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단협이나 여태까지 잘 평원적으로 오던 거를 갑자기 막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조에 또 가오가 있잖아요. 좀 약간 이상한 말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확 저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법보다 주먹이지! 이러고 절차를 밟아서 막 파업에 돌입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러고 나서 파업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측의 대응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직장 폐쇄가 있죠. 직장 폐쇄를 딱 때리고 그 다음에 그 파업한 조합원들을 공장 내에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고 나서 노조 탈퇴서를 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조가 깨지게 만들고 복수노조를 만들게 해서 그 복수노조가 기존의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뭐냐면 노동자들을 장악해버려서
기존에 있던 잘 만들어졌던 근로조건 임금복지를 갑자기 확 축소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늘려주지 않거나 하는 짓거리들을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법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뭐 노조가 할 일이 없는 거냐 그럼 할 일이 있죠. 예, 계속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회사의 진위가 뭔지를 파악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회사한테 입장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조가 없으면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셔가지고 다 어디 그나마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어디 노무사라도 이 홈페이지에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상담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까 말까 하다가 주변에서 막 에이 뭐 그래 봐야 뭐 별로 좋은 걸 못 보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확 마음이 상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이게 또 야 그래도 뭐 저럴 것 버틴 사례가 있다는데 그럼 막 마음이 갑자기 또 확 일로 가고 막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지금 그나마 뭐냐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논의하시는 거예요.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뭐냐면 이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뭐냐면 대응하겠다고 하면 그 대응에 대해서도 같이 노동조합이 계속 논의하고 함께하고 뭐 이런.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문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단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막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뭡니까? 퇴직을 하면 1년치. 그 다음에 만약에 버티면 일단 1년치는 날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회사가 또 들고 나온 게 뭐죠? 임금이 삭감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70%. 여기서 또 연금수당이 빠지면 뭐 50에서 60% 사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대기발령 내리면 일단은 뭐 교육 말고 일단 대기발령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또 뭐 대기발령 내릴 수도 있어요. 교육 끝나고 나서 그럴 수 있죠. 인사권이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인사가 그 인사 과정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일단 근데 노사 합의에는 뭐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니까 어쨌든 뭐 현직으로 보낸다는 거죠 위원장님. 예,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면 원하는 대로 옮겨주겠다는 얘기.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뒤로 놔두고 대기 발령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에서 따지면 1년치로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된다 안 된다? 해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소속이 남죠. 부서는 없지만 할라라고 하는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뭡니까? 50에서 많이 깎이지만 60%의 임금이 계속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지급이 되죠. 네. 그러면 과연 이 1년치는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건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왜 모르냐? 여러분이 계속 남아있어요. 회사는 뭘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 중지에 뭘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해고야, 해고. 자르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남아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어쨌든 50%, 60%의 생돈을 까면서 계속 남기는 거예요. 일을 안 하잖아요. 집에 가 있는데도 이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에서 놓고 보면 엄청 까지지만 여러분이 해고된 상황, 직장을 잃은 걸로 따지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면서 소속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해고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다시 뭐 복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회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0명이 대상자가 됐죠. 40여 명이. 그 중에 19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교육을 드렸어요. 그때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4개월치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주요 논점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받고 갈 거냐 아니면 버텨서 4개월치를 넘겨볼 거냐. 그죠? 그랬더니 남으신 분들이 지금 4개월치를 넘겨서 더 많은 이득을 지금 보고 있죠. 회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뭐냐면 별로 좋은 꼴을 못 당하고 좋은 이미지를 못 가지고 있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저는 이제 좀 한번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 이런 정리, 뭐 이게 해고 문제든 아니면 임금 삭감의 문제든 정말 한라를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뭐 원론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여태까지 한라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쓸모가 없으니까 내팽개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이제 기업가 정신에 맞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지켜본 직원들이 한라에 앞으로 계속 남아있어야겠다. 한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극히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야근이고 뭐고 솔직히 야근하신 거로 따지면 지금 연금수당 20%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네? 돈 안 따지고 일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근 물론 회사는 이런 생각이 있죠. 야 저거 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 저거 막 다 다는 놈들이 얼마나 있겠냐.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야근 많이 달면 이게 지금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가면 거기는 야근 다 달죠. 네. OT를 다 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회사가 부서장들한테 OT 할당을 내려요. 야, 니네는 뭐 적자 부서니까 적자 나는 부서는 OT까지 받아가면 어떻게 해? 그래놓고 막 막아놓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거만큼 사람들이 막 근로 의욕이 나냐? 그렇지 않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받아내야죠, 당연히.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아니 저쪽이 법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누가 더 손해고 누가 이익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좀 있는 거고 어쨌든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버티면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근데 옛날에는 4개월치였는데 어쨌든 버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1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압박수단들을 지금 더 많이 만들었죠.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물론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판단할 때랑 지금이랑 분명히 좀 다른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당장 어디 가실 때 있는 분들은 희망퇴직 쓰시고 가면 돼요. 그거는 뭐 노조가 말릴 수도 없고 그죠? 그게 개인의 이익인데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찾아가셔야죠. 그럼 뭐라 할 게 있습니까? 뭐 다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 냉정하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판단을 해보세요. 1년치 받고 나가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적을 유지하고 5, 60%를 받으면서 나중에 기회를 보실 건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아 계시는 또 선배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19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없는 걸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뭐 이거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 1년치에 대한 부분